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이번에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충격적 폭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뿌리고 있는 것은요, 모스탄 전 대사,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역임했었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콜될 가능성이 커요. 이분이 한국 대사 혹은 다시 그 대사 자리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로 오거나 아니면 이분이 한국계거든요. 단시입니다. 단시. 집성촌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인데요. 한국 사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자청해서라도 한국 대사로 갈 가능성도 커요. 때문에 이재명 앞에 가장 거대한 암초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모스탄 이런 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고던창이라든가 스티브 배넌 이런 소위 이제 반중파들인데요. 중국의 이제 세계 지배 야욕을 분쇄하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책사군에 트럼프 측근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저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중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백악관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스티브 배넌이 누굽니까? 트럼프의 장자방이거든요. 시진핑에게는 왕씨가 있다면 트럼프에게는 이 스티브 배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모종의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 충격 폭로 가운데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끈 것은 어쨌거나 모스탄 전 대사의 충격 폭로죠. 이제 이걸 한번 두 가지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uthorizing this investigation, this starts to get at the octopus that is grasping and its tentacles are reaching in many directions,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en you look at it, there is also another interesting angle here. USAID,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doing a great job of dismantling, USAID was supporting an organization based in South Korea called AWEB. AWEB is a web of election fraud enablement. You have 109 countries who are members of AWEB, and AWEB exports the means to cheat in elections all over the world.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만 해도 엄청난 이야기죠. USAID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USAID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만큼 많은 돈을 쓰는 곳인데 저기서 소위 반 트럼프라고 해도 좋고요. 반 미국의 공화당 뭐를 반대하는 세력 혹은 딥스테이트 혹은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거나 뭐랄까 그 목적으로 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전 세계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USAID에서 나가는 그 돈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에도 일부 들어왔다. 그리고 AWEB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선거기구 같은 것인데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거기에도 이 USAID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돈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라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부정선거 카르텔에 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는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은 또 이제 대북 송금권까지 이제 물려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USAID로부터 돈 받은 그런 전 세계 조직들 전부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조직과 단체들입니다. 대부분 수백 수천 개입니다.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자금 지원을 일부 받았다라는 충격적 폭로가 있는 거고, 자, 이분이 이번에 폭로한 내용 중에 말이죠.
진짜 이제 대박을 친 것은 이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자, 이게 뭡니까? 이재명을 흔히 이제 소년공의 신화,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어려운 가정 환경,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걸 갖고 서사를 만들었죠. 거대한 서사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이재명을 따른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분이 그 위선을 지금 그대로 정면 타격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중고등학교 못 간 것은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니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치명적인 범죄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 과거 홍준표의 대지 발정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탁현민이 전에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이 있죠. 탁현민이 지난 시절 윤관회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다만 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소년 시절에 거기에 가담했다가 그 이제 대상인 어린 여자아이를 결국은 죽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파다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주류 언론에서는 놀랍게도 그 누구도 그걸 다루지가 않습니다. 언급도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이분이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딸들에서는요, 당장 이 사람을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라면서 고소하라, 고발하라 막 그러는데 이분이 신분이 미국인이잖아요.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민주파출소라는 게 있죠. 여기서 벌써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박살내자 이건데, 근데 대한민국 개딸들의 힘으로 이분을 박살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의도적으로 우파들 중에는, 우파 청년들 중에는 이런 걸 민주파출소에다가 신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등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대폭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폭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은 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거대한 어떤 흐름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글쎄요, 그 깜빡 지금 제가 여기에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못 찾겠네요. 수없이 많은 인스타그램에 젊은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죠. 거기에 이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뭐 폭발적으로 지금 조회가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뉴스는 안 되고 있지만 뉴스 그 이상으로 지금은 SNS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X라든가 스레드, 인스타그램을 잡지 못하면은 정치고 뭐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게 너무도 큰 화제력과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쫙쫙쫙쫙 퍼져나가고 있죠. 자, 이재명은 과거 말이죠. 이 소년공 신화 이걸로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갑자기 성남시장, 그것도 성남시장 처음부터 바로 된 건 아니고 한번 떨어졌죠. 성남시장 두 번 했을 때부터 벌써 이런 흔적이 있었죠. 성남시장 때 벌써 지지율이 10% 이상 나왔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이 사람을 띄운 큰 어떤 요인 중에는 이 소년공의 신화, 이 선동이 크게 먹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년공 대통령이 되다.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MBC, SBS 이런 데서 MBN 이런 데서 이걸 크게 다뤄주고 있었고 과거에도 벌써 여러 번 소개했었죠.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짊어진 소년공 이재명, 인권을 위해 사법고시를 이렇게 준비했다. 와, 정말 신화죠. 그야말로 이제 서사 드라마를 이렇게 만든 거죠. 지난 대선 때 제가 김문수를 밀었던 이유 중에도요,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문수의 서사 드라마는, 이재명의 이 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문수가 훨씬 더 거대한 서사와 드라마를 갖고 있었죠. 자, 그것을 우리 주류 언론들이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어떤 유튜브에서 아무리 이거 외쳐도 제한적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은 이 손영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가. 여기 보면 기사화도 많이 되어 있고, 개개인의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렸죠. 손영공에서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걸어온 길, 6.3 대선 그날 당일날 이런 기사가 나갔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다. 손영공 대통령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쭉 나와 있죠. 손영공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모스탄 대사의 그 충격 폭로 그 이전에 벌써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가 뭐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그 질문자로부터 그런 질문도 받고 있죠. 소년원인지 소년공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하니까 이재명이가 뚱 하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자, 이 이재명, 이 소년공 이야기, 소년원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어떤 후폭풍,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들, 이 젊은 층에서 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재명이 앞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이유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내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하고 해야 돼요. 예. 네.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많은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만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요구가 왔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외부에서, 다른 데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게 대북 송금건이거든요. 800만 달러 그 이야기거든요. 이재명은 상관없다 그러죠. 요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배상윤이라고, 김성태와 두 사람이 이제 이 관계된 인물로 지금 보여지는데, 배상윤이가 그러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관계가 있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요. 두 사람 다 조폭 출신이죠.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한 관계인데 그 배상윤이가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없다라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떠들고 있는데 좀 가소롭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과연 그냥 보고 있겠느냐.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중대하게 문제 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미국 그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을 친중 하드코어로 본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갔었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이제 조야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다 그러죠.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이야기하면서 뭐랄까 우두머리가 이재명이죠. 이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빼박이잖아요. 이건 증거가 될 텐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경제 이제 이 최백은입니까? 이 사람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과거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말이죠.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이 돌더라고. 그 전에 이 영상을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선 때 이게 나왔었더라면은 엄청나게 이게 이슈화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 이러고도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대. 이화영이가 다 했대. 이화영이는 지금 나를 지금 당장 사면하라고 외치고 있죠.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화영이가 모든 것을 주도했던 두목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바로 이렇게 되면 사면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화영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폭로한다라고 떠들면은 다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사면할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대북 송금건에 있어서는 아직 재판도 한번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판은 지금 죽이더라도 그 재판만큼은 반드시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USAID에서 AUF 그리고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뭐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팩트가 맞겠죠. 모수당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자, 그것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은요. 미국에서 모종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받은 그 돈에 대해서 사후 정산, 그 사후 감시 뭐 정말 철저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드러나면 뭐 그대로 그것을 갖고 사법 처리를 한다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서도 하나 있고 여기서도 대북 송금건으로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영수 전 비서실장과 유서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이재명 지시대로 했다라는 거죠.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이 손사래를 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요. 이걸 믿어주는 반이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요. 이미 민주화가 많이 진척이 됐잖아요. 그게 고도화되어 있거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도 이런 어떤 뻔한 일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재명이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 부정선거 카르텔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반반되어 있어 그래요. 진영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면요. 20년 전, 뭐 한 15년 전에만 일어났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 못 돼요. 벌써 감옥 갔을 겁니다. 그때는 통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너무도 한쪽 이쪽으로 그냥 확 쫙 쪼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대해서는 특히 좌파들은 더 심한데 절대적으로 캄프로치 보호해 줍니다. 그렇다고 지지율을 빼지 않는다니까. 보수하고 우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파 보수 이쪽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버리거든. 그 대상 후보를. 그냥 뭐 스택이라면서 그냥 차버린다고요. 그냥 넣어져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좌파들은 안 그래. 그냥 끼고 간다고요. 지지율만 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지지율을 일단 붕괴시키면 이재명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이재명을 압박해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윤 어게인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